간목일간은 을사년이 그렇죠? 을사년이 겁재입니다. 겁재. 전 시간에 을사의 의미에 대해서 다양하게 살펴봤기 때문에 또 이제 일간이 뭐 어떤 십성으로 외부에서 오는 에너지를 인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편차가 확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달라질 수가. 사화는 식신인 거죠, 그렇죠? 식신. 그러면 이렇게 간목이 이렇게 을사를, 그러니까 간목이 천간의 모습이 이렇게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운을 볼 때 이렇게 뭐 합극, 충합 이런 걸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운에 대해서는 얘기들이 많아요. 책들에도 많고 선생님들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교적 내년 같은 경우는 을목이 사화를 생해서 궁극적으로는 에너지가 사화로 몰려있는, 쏠려있는 그런 형태이지만 이게 뭔가 이렇게 천간의 이러한 모습이 을사를 대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천간의 을은 모든 명조가 어떤 시작, 계기, 원인, 어떤 동인,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 팔자가 있으면 이렇게 운이 있죠. 세운이 있고 이렇게 대운이 있으면 팔자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되고 그 운이라고 하는 거는 객체가 되죠. 한마디로 주인과 손님의 관계성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운들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나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정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팔자가 와서 동하게 만듭니다. 동하게. 어떤 형태로? 합충, 극생, 형충, 파해. 이런 형태로 움직이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움직이는 어떤 원인, 시작, 또 아니면 겉으로 드러난 표상, 이런 것들이에요. 표면, 외면, 외면, 이런 것들이고, 식신은 귀결, 종결, 같은 얘기죠. 결과, 결론, 뭐 이런 것들. 현실, 체현, 체감, 이런 것들로 이루는 것이 이렇게 크게 보면 천간의 모습, 지지의 모습 이렇게 있는 거고, 원국의 상황이 이제 천간 지지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상호의 혹은 뿌리로 작용을 하고 그렇죠? 상호 이렇게 그 실체성을 천간은 지지는 천간을 이렇게 드러내 주려고 하는 상호 발명, 상호 혹은 이러한 작용력이 천간 지지에도 내밀하게 긴밀하게 있단 말이죠. 우리가 천간 지지 살필 때 생도 살피고 12운성도 살피고 이러듯이 그러한 모습들로 해서 유기적이고 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한 해의 운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드러내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의 모습이 간목일간한테는 을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을로. 전 시간에 살펴봤듯이 을의 색이, 정도, 비중, 강도 이런 걸 볼 때는 을의 지지의 뿌리들이 강하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가감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천간의 모습은
겁재로 들어온다. 우리가 이제 일간하고 같은 에너지를 비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일간들이 10년에 한 번씩 비견운이 있고 간목일간 같은 경우 비견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겁재운을 맞닥뜨리죠. 그렇죠? 그래서 겁재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쟁재, 분재, 그러니까 경쟁의 의미가 있어요. 경쟁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거를 잘 쓰면 잘 쓴다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겁재가 있으면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러한 게 있어야 큰 일도 해요. 대도가 된단 말이야. 큰 도둑놈이 된단 말이야. 비견만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네 건, 네 거, 내 건, 내 거. 건들지만 않으면 노타치. 다른 거예요. 같은 힘이 있어도. 그래서 겁재를 제왕지라고 하는 거야. 제왕은 그래서 능소, 능대라고 하는 거지. 적과의 동침도 가능하다예요. 근데 항상 막판에 뒤통수 때리는 건 누구예요? 겁재가 때리지. 겁재가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제로섬, 올로와 나싱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힘을 발휘할 때는 겁재의 힘을 빌어가지고 내가 큰 사이즈를 이루는 거지. 남들이 순차적으로 단기간에 단계를 밟아가지고 이루는 성취도 갑자기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뭔가를 성취하는 이러한 속성을 겁재의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겁재가 기란작용도 하고 반대적인 작용도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거는 이 겁재는 정상적인 과정을 이렇게 건너뛰어서 상관하고 겁재 속성이 비슷해요. 건너뛰어가지고 대신에 상관은 뭔가 관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상관은 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 겁재는 이 재를 뺏으려고 하는, 쟁탈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재는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뺏거나 빼앗기거나. 이게 지지에서도 묘목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일지에서는 양일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교적 그 원국에서도 그렇고 운에서도 그렇고 양간의 겁재가, 음간도 겁재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속성이 양간이 겁재를 만났을 때 그런 속성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왜? 양이라는 거는 발산하고 내다르려고 하고 이렇게 뭔가 액티브하고 외향적이고 이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음간이 겁재를 쓰는 거하고는 사뭇 다르단 말이에요. 속성이. 그래서 이걸 자평인전에서는 살상겁인을 사흉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흉신은 재화를 해서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겁재가 오면 재를 다툴 일이 생겨요. 이거는 신왕명, 신강명을 물론하고, 그러니까 신양명이 비겁을 만나면 이걸 득비리재라 해서 외부의 친구의 협력자의 동업자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재물을 취득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탈재를 수반하면서 그런 현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민계묘, 가불목일간들이 이민계묘 갑진이고 똑같이 비견 겁재를 만나는데 상황은 사뭇 좀 다르죠. 다른 거예요. 간목일간들이 겁재를 오래 만나고 겁재가 식신을 달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식신을 달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천간의 모습을 비화라고 해요. 같은 에너지가 서로 이렇게 연결된다, 엮인다. 근데 그 간목하고 을목이 만나는 관계성은 아무리 간목이 신양명이라고 하더라도 을목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물상으로 보더라도 간목은 크고 직진하고 똑바르게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간목이 거기에 이렇게 올라타는 형국, 을목이 올라타는 형국. 이거를 등나
그러니까 을목이 올라타는 거를 등락개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를 등락 반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갑이다. 이거는 얽어맨다라는 뜻이에요. 반갑. 올가맨다, 얽어맨다. 이런 뜻. 그러니까 간목한테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을목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손치더라도 을목의 존재가 그렇게 썩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운에서 을이 들어왔는데 간목일간들이 이민 개묘년, 갑진년에 어떻게 지냈겠냐라는 거예요. 이걸 봐야 운이 정확하게 나오겠지. 당장에 한 해만 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을사년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 해가 무슨 해가 되겠냐라는 얘기예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어땠어요? 수기운이 사라지고 화운동을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 목이라고 하는 거는 수생목을 받아서 목생화로 가는 것이 가을의 사목 말고는 이걸 본연적인 생명의 지향성으로 삼습니다. 삼는데 내가 이렇게 화를 꼭 써야 되는데 화를 잘 써야만 하는데 뭔가 수 에너지가 이렇게 계속 6년 동안 들어가 가지고 특히나 천간의 모습이 뭐 이런 구조, 이런 구조, 아니면 실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갑신, 을해, 이런 구조 다 남자들인데, 남자들인데 천간에 지금 가불목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가불목으로만 이루어져서 요 비겁들이 정화를 이렇게 생하는, 정화로 이렇게 설하는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천간이 그냥 비겁만 있고 정화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화만, 그렇죠? 그러면 이 구조에서는 이민년은 그렇지 않아도 비겁이 왕한데 비견이 더 가세를 하는 거고, 가세를 하는 거고 또 천간은 이 정화로 내가 설기구를 잡아야 되는데 정임 합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숨쉴 구멍을 딱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묘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묘합하고 목기를 더 강화시키면서 개수를 이렇게 그러니까 개수가 정화를 꺼트리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화의 불꽃이 어때요? 살아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 정화는 여기에서는 상관인 거고, 재능인 거고, 재주인 거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연결해 나가는 어떤 근원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어때요? 막히고, 약해지고, 차단되고 이랬다라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어떻다는 얘기예요? 힘들다라는 얘기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건 실제에서 보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구동성으로 했던 게 뭐냐면 몇 년 전부터 경거망도 하지 말고 을사년까지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 때가 돌아야진 않았는데, 때가 돌아야진 않았는데, 을사가 돼야 비로소 어떻습니까? 이게 수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해해에 수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비로소 이런 때는 사회충이 와도 긍정적인 거지. 물기를 돌리는 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화의 설기구들이 커지니까 이 사람의 주변 상황들이 하려고 하는 또 하고 해왔었던 일들이 순조롭게 잘 펼쳐져 나간다가 되는 거죠. 이게 목화 통명도 되는 거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되는 거고 주변에 좋은 거예요. 주변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 전 시간에 살펴봤듯이 을사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화를 써야 되는 구조, 또 수목을 써야 되는 구조에 따라서 달라진다. 반대적인 경우도 있겠죠. 반대적인 경우, 그렇죠? 반대적인 경우도 이렇게 수목을 써야 되는데 수목 기운까지를 갑진년까지 딱 다 쓰면 그 다음에는 을사년부터는 그렇죠. 그 화의 설을 감당하기가 어렵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는데 어쨌든 이 을목은 겁재인데 이 겁재의 성향이 만약에
갑, 묘로는 일주는 못 놓여요. 월지에 가까이 월지에 묘 양인이 되거나 시지에 묘가 놓이거나 시지에 묘가 놓이면 정묘일주가 돼요. 이렇게 되면 이 을은 강한 어떤 그 화를 생하려고 하는 어떤 그 나의 욕구가 되는 거지. 나도 반응을 하는 거니까. 을이 내 안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을이 이렇게 겁제 성향을 보인다라고 하면 나 자신이 내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천간에 뭔가 병정화를 보고 있는지 경금이 있는지 무기토가 있는지 또 없는 상태에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일단 을목에 대한 이 대하는 느낌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병정화가 있으면 또 병정화를 잘 쓰면 이런 구조 같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가장 좋습니다. 가장. 물론 이 원국에서도 이 식상의 에너지의 종결자인 노력의 결과물인 재성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제주꾼이기가 쉽지 큰 부명은 아닌 거예요. 항상 내가 뭔가 베풀기만 하고 그거를 결과물을 못 내는 거니까 기술로 재능으로 재주로 내가 먹고 살 수는 있어도 큰 부를 안정적으로 축적하는 거는 쉽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이렇게 을목이 떠가지고 그렇죠? 갑을목이 떠서 이렇게 정화를 생하는 구조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는데 이 구조에서 겁재가 왔기 때문에 천간에 뭔가 무토라든지 기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냥 무기토만 있는 경우하고 병정화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하고 또 관성으로 병신금으로 조합이 되어 있는 구조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냥 갑을목하고 무기토로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거의 탈재로 귀결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천간의 상황은. 천간의 상황은. 그러니까 그나마 일간이 아주 이렇게 왕한 상태라고 하면 이렇게 긍정적일 수 있는데 그래도 어떤 뭔가 연결 구조, 천간에선 천간끼리 연결 구조가 없다라고 하면 뭐 이걸 조금 더 세분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간목이 을을 보는데 그렇죠? 을을 보는데 이렇게 그냥 갑을의 구조가 있으면 의제가 있으면 나의 겁재 성향이 겁재라고 하는 것은 투기, 투자, 어떤 순리를 뛰어넘어서 어떤 재를 취득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나의 힘의 에너지가 더 이렇게 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로 일어난다? 재를 취하고자 하는. 원국의 그런 쟁제 구조라고 하면 그런 구조가 어때요? 더 이렇게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갑목이 특히나 기토가 있으면 무토는 니 돈도 남 돈도 그냥 공유제란 말이에요. 편제니까. 근데 이 무토가 아니고 기토로 놓였을 때, 특히 기토가 월간이나 시간에 놓였을 때, 기토하고는 뭐를 합니까? 갑기합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갑기합을 하니까 쟁제가 되면서 이렇게 기가 을이 오면 목극토로 쟁제가 되면서 요 합이 깨져요. 일간이 남명 같은 경우 합이 깨진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합으로 배우자 관계나 이성 관계나 현실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안에서 이거를 순화시키고 재화시키는 위에서 원국에서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이런 구조에서는 어때요? 이게 을목이 쟁제를 당하면서 왜냐하면 기토한테는 을목이 편관이니까 그러면서 연이어가지고 요 합이 내년만큼은 이탈되는 거지 깨지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돈 잃고 가정도 뭐 어떻고 인연도 이렇게 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이렇게 좀 치명적으로 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이 겁재 성향을 내가 조절을 하면 돼요. 조절을. 왜냐하면 이 갑목이 보기에 이 사는 일간이 보기에는 일지를 6글자가 있겠지만 이 을목 갑을하고 이렇게 합심을 해가지고 그렇죠. 합심을 해가지고 이 사화를 생하고 싶은 거예요.
더더구나 이민계묘 갑진의 수목이 왕한 상태에서 병정화가 차단됐던 구조들은 더 간절했지, 그게. 더 간절했죠. 그런 경우. 그러니까 겁제의 어떤 협력이나 합력을 통해 가지고 사화를. 왜냐하면 사중에는 화생토하고 토생금하는, 특히 식신생재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내가 주변에 그렇죠? 이런 변화라든지 사업하는 사람이나 예술하는 사람이나 모든 어떤 자기가 처하고 있는 입장에 따라 가지고 을사를 볼 때는 그런 형상이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수목을 써야 되는 구조인데 을사를 만났다라고 하면 을사가 나와서 나한테 유혹을 하죠. 유혹을 해서 같이 뭔가를 해보자.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을목이 와서 내가 갑사로는 못 놓이니까 뭔가 새로운 거를 한번 이렇게 시도해보자. 생지니까 사움이니까 출발해보자. 동업의 인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뭔가 이렇게 투자라든지 이렇게 남들과 이렇게 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뭔가의 일을 꾀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이민계면에는 비겁들이 연관돼 있어도 비겁들하고 같이 공부한다, 문서 투자한다, 지분을 나눈다,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문서 관련, 권리 관련, 직장 관련 이런 거였다고. 근데 사화는 그게 아니에요. 간목이 보더라도 목화 통명 형상이기 때문에 뭔가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그거를 실질적인 뭔가의 결과물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강한 유혹을 어때요? 느끼는 이런 구조란 말이죠. 물론 주변의 상황들을 이렇게 좀 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러한 그 무기토들이 병정으로 연결이 돼 있다든지, 그렇죠? 병정으로 연결돼 있다든지, 경신으로 연결이 돼 있으면 탈제에 대한 상황은 그렇게 염려를 안 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은 이런 거죠. 을목이 와서 야 투자 좀 해, 이런 거예요. 난 기술만 될게 이게 아니고 야 네 돈도 좀 투자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게 내 갑을목을 뭔가 을목이 와서 그걸 한다라는 의미는, 왜냐하면 살을 달고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생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같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을목은 상관인데 나한테는 식신이니까 을목이 뭔가 신기술, 내가 갖지 못하는 뭔가 특별한 재능, 재주, 아이템 이거 가지고 와서 나한테 뭔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나의 무기토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 을목이 을사로 들어오고 앞에 살펴봤듯이 을경합으로 들어오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사업으로 쓰거나 또 아니면 뭐 인연으로 쓰거나 외부하고의 어떤 그 결합의 인재로 쓰거나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항상 이렇게 을목에 의해서 을사로 갑을목은 내가 생되고 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화가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일간이, 갑목이 그 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즉 식상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면 애만 쓰고 힘만 쓰고 연말에 가서는 욕받다가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비교적 3년 동안은 수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부터는 지지로는 그래도 관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요 시기가 좀 지나면 이렇게 상생받아가지고 힘들긴 하지만 관인 상생이라는 힘든 거예요. 관이 나를 치려고 하기도 하지만 인성을 생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그 양면성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어쨌든 외면적인 모습은 을사를 보기 때문에 상당히 갑목한테는 사화는 이렇게 그 영마지도 되고 흔히 얘기하는 이렇게 병지가 됩니다. 병지.
그러니까 병은 역마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대로 체력의 소모가 이루어지면 내 에너지가 소진된 형상, 병자의 형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의, 유동의, 활동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그 설기가 지나치다 보면 내 몸에 뭔가 이렇게 실조, 균형이나 조화가 무너져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이런 형상도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가 가지고 있는 형태의 의미다. 특히나 조심해야 될 거는 이렇게 기해년부터 갑진년까지 뭔가 이렇게 목은 스프링이잖아요. 갑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봄이라고 얘기를 하듯이 이렇게 차고 올라가려고 하는, 드러나려고 하는 이런 에너지들인데 이 수라고 하는 거는 계속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당기고 이랬거든. 이러니까 다른 순의 이러한 세운을 만나는 것보다는 이 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길었던 거야. 가물목을에서 화를 써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겨울이 다른 어떤 흐름보다도 아주 길었던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앞서 을사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갑목도 또한 사화에는 반응을 하고 이렇게 생설로 확 쏠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수위 조절이나 속도 조절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유념을 한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겁재와 더불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한다, 새로운 길을 연다,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한다 이런 거예요. 긍정적인 거는. 왜냐하면 재성을 달고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재성이 있었던 거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을목이 재성을 달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을미라든지 을축이라든지. 근데 재성을 달고 들어온 건 아니니까 어쨌든 새로운 스타트 라인의 출발점에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그렇게 을목이 어떤 화려해 보이고 이런 뭔가에 내가 꼭 필요한 에너지로 이렇게 여겨지는 것을 들고 들어왔는데 결국엔 귀결로는 궁극적으로는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갑목을 병들겠다라는 거지. 상처뿐인 영광이 되기가 쉽다.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을사에 한 번 무너지면 을사로 끝나느냐? 아니야. 왜? 그 다음에 병호 남고 정미 남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문지방 넘을 때 조심해야 되죠. 이미 문지방이 갑진년에 있었어요. 웬만한 갑을목 일간들한테는 목까지 꽉 차가지고 갑진년을 지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일간이 비견 겁재로 나 자신에 대한 부분만 강화시켜주는 거지 무슨 생극이나 무슨 생설이나 극재가 이루어진 이런 게 아니었던 거거든. 아니 결국 내가 강해지는 게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잖아. 그런 거 하는 건 좋았지. 근데 답답하지. 아니 난 충분히 다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나보고 내 공부 더 하라고 해. 이런 것도 될 수. 왜냐면 인성 갈고 들어왔기 때문에 네 공부해라라는 거잖아. 그렇잖아. 인성을 내가 받았으면. 근데 신학명 같은 경우는 내가 잔뜩 먹어가지고 배부른데 이걸 먹었으면 뭔가 설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거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얼마나 찝찝하고 막 그래 막 배 더부룩하고 소화 안 되고 아니 사람이 뭔가 들어왔으면 그게 설계는 뭐가 있어야 이게 자연의 이치란 말이에요. 딱 그런 형상이었어요. 그런 형국에 이렇게 갑목들이 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을목 겁재로 해서 보고 내가 겁재가 이렇게 지지에서 연관작용이 있으면 그런 작용이 더할 수가 있다. 전 시간에 이제 경금이 있는 경우들은 합을 한다 그랬죠. 그렇죠? 경금도 놓여져 있는 모습이 신자진 인호술로 놓여 있어요. 경신으로 놓이거나 뭐 이렇게 경술, 그러니까 경신, 경진으로 놓이고 이건 토생금 이렇게 간여지동으로 놓이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을목이 와서 경금을 이렇게 경금의 상황을 이렇게 동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경금의 작용력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경금이 약하거나 이미 을사는 약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을사 자체로 놓고 보면. 근데 오히려 지지의 간목이 다른 데에서는 뿌리가 없고 어딘가에 묘목에 미중에 진중에 을목에 뿌리를 놓고 있는데 그거는 간목일간한테는 어떻어요? 의지처였잖아요. 의지처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을목이 들어오면 을이 와서 경을 움직이기도 하지만 을이 경에 의해서 사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양면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비견겁재라는 거는 나의 건강 요인이에요. 일지에 있으면 나의 배우자 요인도 됩니다. 근데 을목이 묘로 못 있으니까. 근데 갑진 같은 경우는 갑진일주 같은 경우는 일지에 뭐가 있어요? 지장간에 을목이 있죠. 그렇죠? 이거는 십성을 떠나서 일지 자리에 있는 에너지가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안의 겁재 심리이기도 하고 내 일지 자리에 있는 어떤 형태의 그러니까 남명 같은 경우는 편성으로 배우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배우자의 모습이 을목의 형태로 겁재로 이렇게 나간 거예요. 좀 어렵나요? 네. 근데 경금을 만나면 경금이 합을 만나잖아. 합을 만나서 팔짱 끼고 사라진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호상간에 작용을 한다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을목이 있으면 겁재가 경금이 반응을 합니다. 이걸 우리 명리용어로는 그냥 일상적으로는 양인합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양인합살. 그러니까 신양명인 경우에 경금의 칠사를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을목 겁재가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들어와가지고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도 되는 거예요. 해결해 준다도. 근데 어쨌든 여명 같은 경우 경금을 놓고 있는데 을목이 떠가지고 간목한테 을목은 겁재이지만 나하고는 다른 타성인 거야. 그럼 타성이 나타나가지고 내 남편을, 배우자성을, 내 직장을 이렇게 합하니까 어때요? 남편의 외유도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십성을 뭘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식도 남명 같은 경우 직장을 봐도 되고 자식도 되고 배우자도 되고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48자 8가지인데 이걸 하나로만 딱 일관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시간에도 경금 입장에서는 남명 입장에 평관을 자식으로 쓰는데 그 자식이 을목 만나니까 자식이 결혼하거나 연애하는 운도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8글자가 다 내 거이기도 하지만 내 글자들은 육친 상황으로는 다 요소요소의 그런 구조들이 결합이 돼 있다라는 거죠. 요는 뭐다? 경금이 있을 때는 일단은 이거를 기토도 있고 무토도 있고 경금도 있어요. 그러면 신금이 있는 것보다는 경금이 있는 것이 이거를 탐합망극이라 그래. 무기토를 을목이 와서 딱 쟁제하려고 하는 거를 을목을 경금이 딱 잡으니까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죠. 신금은 을신충도 되고 극도 돼요. 그러니까 막어지기도 하고 뭔가 팔재현상도 일어나는 거지. 그건 뭐예요? 내가 도둑 맞았는데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이 잡아주더라 이거야. 다르죠. 하기 전에 경금이 딱 잡아주는 거하고. 뉘앙스 차이가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십성들이 반응하는 것들이 작용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병정화가 있으면 물론 병화의 상황하고 정화의 상황들이 쓰임이 다릅니다. 양간의 상황이 다르고 음간의 상황이 식신으로 쓰는 게 다르고 상관에 쓰는 게 다르고 왜냐하면 병정화를 쓰는 경우는 을사가 천간으로도 생을 하고 지지로도 어때요? 지지로도 이렇게 병정화가 노광지로 힘을 얻죠. 그러니까 갑을목일간이 식재를 잘 쓰는 구조는 지지사화는
이게 그 로광지에 처해지기 때문에 식상생재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어때요? 스타트는 을목에 의해서 겁재적인, 쟁재적인, 탈재적인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순조롭게, 왜냐하면 을목도 사화를 생하고 간목도 사화를 생하고, 근데 간목이 전체적으로 그 설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면 사중에 록받고 있는 결과물까지 잘 연결될 수 있는 순조로운 구조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간에. 천간에 을경 합이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까? 이거 해석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모든 구조에 을경 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을목일간한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금일간한테는 그 을목이 들어오면 정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하고 딱 요철이 이렇게 딱 합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생겨요. 그게 안정적인 일터, 직장도 되고, 재의 근원도 되고, 정제도 되고, 이성도 되고,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이 을이 이렇게 딱 붙는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간목일간한테는 이렇게 이제 경금하고 이렇게 합을 하는데 원국에도 이렇게 합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양인합살 구조란 말이죠. 그렇죠? 양인합살이 유불리가 있습니다. 이게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을이나 경이 오면 일단은 어때요? 을경의 상황이 원국에서 이렇게 동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재하고 관하고의 합의 상황이니까, 그렇죠? 뭔가 그래서 이 살을 내가 잘 겁재의 도움으로 이렇게 재화시키는 구조라고 하면 그 주변의 도움에 의해서 화살 위권, 내가 관의 혜택, 나한테는 비록 편관이지만 재화된 관이 돼가지고 어떤 권력을 누린다든지 힘 있는 자리에 내가 간다든지 그런 어떤 승진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을경합이 이렇게 부정적인 경우에는 겁재가 내 관을, 내 포지션을 가져가는 구조니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을경합도 어떤다? 동한다. 이렇게 천간의 구조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간의 구조가 이제 비교적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나 겁재이기 때문에 겁재는 탈재 성향이 많기 때문에 원국에서 경금이 있든 병정이 있든 신금이 있든 해가지고 이 을목을 순화시키고 조절하고 재화시키는 이러한 장치가 있으면 뭔가 그러한 치고받는 그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천간의 모습으로는 긍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처 요인, 대항 요인이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반대적인 성향으로 연결되기가 쉽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간목이 을사를 보는 모습입니다. 지지구조에 따라 가지고 사중에 경금도 일단은 간목한테는 남명한테는 그렇죠. 남명한테는 권이고 명예고 그렇죠. 명예고 권력이고 이런 게 될 수가 있고 여명한테는 마초 같은 남자가 될 수도 있어요. 원래 양간은 편관하고 친한 거예요. 편관하고. 내가 신금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신금 가지고는 내가 제압되는 게 조금 양이 안 차. 근데 어쨌든 사중의 경금이 을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전 시간에 말씀드려요. 다 강한 에너지라고. 지장간 에너지 중에서 제일 강하죠. 사중에 있는 무토, 병화, 경금이. 그래서 암암리에 관련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게 어떤 거기까지 식재까지만 가면 모르는데 관까지, 그러니까 같이 뭘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건 좋은데 내가 포지션을 완전히 취하려고 하면 이미 을목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을목 거기 때문에 과한 욕심을 내게 되면 내가 어떻다?
병든다. 병든다. 그래서 호기이기는 하나 좀 욕심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참 쉽죠? 명리보기 참 쉽죠? 이렇게 실제 상황에도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다 달라요. 계절에 따라 다르고 형편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연월일 시주가 이렇게 있는데, 사화 같은 경우는 충으로, 특히나 이제 충으로 갑을 먹은 동기, 같은 기운이기 때문에 해를 충하는데 해 중에 갑목이 사중에 경금한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건강 요인은 책임져야 된다. 이를테면 지장간의 해수 중에 갑목이 을목은 일주로 놓일 수 있는데 갑목은 안 놓입니다. 일주로. 카페라고 하는 일주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주가 해시가 되면 을해시가 돼요. 해시는 어디에도 놓일 수가 있어요. 근데 갑목일간이 유일하게 내가 무슨 갑술일주인데 뭐 해월에 아니면 해시다. 그러고 나서 딴 데에 근이 없다. 이럴 때는 그 근이 닫히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역마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동인데, 그러니까 그 현재 상태, 그 궁의 궁성의 현재 상태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인 몇몇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내가 움직여서 다칠 수 있다. 움직여서 다치는 게 뭐예요? 특히 노상이나 역마의 이런 사고들 같은 거죠. 그렇죠? 아니 움직여서 내가 사업하려고 움직이고 목적성이 있어가지고 움직여서 가서 뭔가 기회가 생겨나고 재물이 획득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또 움직이는 와중에 내가 집 안에만 있으면 차 사고는 없겠죠. 지붕은 무너질라나? 그거야 뭐 천재지변이니까 하는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거기 경계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유념을 하면 갑목일간은 특히나 이제 사화의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할 수 있는데 연주는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랑 연관되고 작용되기가 약합니다. 약한데 월주하고 특히 월지하고 시지 같은 경우는 내 영역인 거예요. 특히 시지 같은 경우는 바로 내 마음다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이동 중에 이미 사화가 역마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월지하고 시지 중심에 이게 이제 생지니까 올해 갑진년에 비해서는 그 생지가 되니까 이런 글자들이 이렇게 있는 경우들 그러면서 어딘가에 이렇게 사화인데 이렇게 신은 신으로도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또 인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갑목일간이 사화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 양지로 배합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 사화가 들어와서 연쇄적으로 그러한 작용력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지의 다리는 이거는 그 직장이고 내가 사는 가정이고 부모고 이런 에너지들이 많아요. 이런 의미들이 형제궁, 부모궁 다 이렇게 치니까 연령대에 따라서 의미들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글자들이 역마지에 사화가 을사로 들어옴을 해가지고 형하고 합하고 복음하고 흉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지도 이런 경우들은 합형충의 상황이 더욱 두드러진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시는 이렇게 합을 하고 특히 인해는 합을 해요. 해월에 인일주라든지, 해월에, 그러니까 해월에 뭐 갑인이라든지 이런 경우들, 이런 경우는
합이 있으면 또 아니면 이렇게 사회는 음간이니까 못 붙는데 뭔가 이렇게 합이 이게 육합으로 있잖아요. 육합을 보통 합 중에 가장 내밀한 합이다, 긴밀한 합이다 해서 보통은 부부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합이 있으면 요 사가 오래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갑해로는 못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 옆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럴 때는 뭔가 이 해수를 하나를, 그러니까 인이 있을 때는 나중에 무신년에, 그 전에 병신년에 이럴 때, 그러니까 여기를 충하든 여기를 충하든 그러면 요 합의 상황이 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지가 갑으로 보면 걸록이고 비견이고 이렇지만 그 비견이 일지가 비견의 형상을 띠고 있지만 그 배우자 궁이 어때요? 이렇게 합으로 닫혀 있기 때문에 충은 열려 있다, 합은 닫혀 있다. 닫혀 있는 것을 충으로 어느 한쪽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면 그 배우자가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을사년은 뭔가 이렇게 중년의 돌싱이나 아니면 청년의 정년기나 이럴 때에 결혼 인연이 된다. 결혼 인연이. 특히 사중에 경금은 남명 여명한테 또 무토는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식재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 남명 여명이 자식 기운, 배우자 기운, 그죠? 처 기운, 남편 기운 이걸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어때요? 굉장히 농후하다. 올해 결혼하실 수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있으면, 이런 합의 구조가 있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신금, 신월의 간목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인월의 간목 같은 경우는 신왕명이 되기가 쉽겠죠. 신왕명이 되기가 쉽고, 을사가 와서 자극을 하면, 물론 일지가 어떤 글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사가 오면 형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하고 형발을 하고, 어쨌든 이 경우도 내가 걸록지에 있는데 그 걸록의 상황이 일지도, 그러니까 월지도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운 간에서도 반응을 하고 일간도 반응을 하고 월지 내 근거가 되는 뿌리가 되는 것도 반응을 하고 하기 때문에 뭔가 반응을 하는데 유일한 그 인목일 경우에는 갑인이나 인이 있을 때는 형일 경우에는 이렇게 인사형이 있으면 이걸 생형이다, 생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두 기운이 부딪혀가지고 불이 확 올라오는데 사중의 병화는 더 폭발되는 거고, 인중의 간목은 불쏘시개가 돼서 어때요? 사라질 수 있고 소실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인목이 내 지지에서 뿌리 역할이고 건강인자고 이랬을 때는 어때요? 질병 같은 거 조심해야 되는 이런 게 있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해수가 놓이면 월지자리는 이게 편인으로 내가 장생 받고 있는 에너지니까 어쨌든 이게 문서운도 될 수 있고 중년의 나이에는 모친이 될 수가 있어요. 모친 자리에 모친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서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사중의 무토는 강하게 재성이기 때문에 뭔가 재극인 현상이 있는 거거든요. 충으로. 그러니까 문서를 이동할 일, 이사를 할 일이라든지 집을 옮길 일이라든지 아니면 모친의 변동사라든지 아니면 인성하고 관성을 서로 연결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의 권리나 권한이나 직책, 직위 이런 것들이 바뀔, 변동될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금도 이 사람이 칠살격을 이루는데 칠살을 내가 잘 감당하느냐, 재화의 원국 상황이 돼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칠살이
좀 힘들게 한다, 나를. 왜냐하면 나한테는 절지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을목겁제가 자기의 어떤 능력, 행위, 표현, 수단 이런 걸 가지고 사신을 합을 하니까, 그렇죠? 합을 해서 이렇게 그 을목의 상관으로 합사를 해주는 거죠. 나한테는 식신이 합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겁제의 도움이 직장에서 사회적으로 지대하다, 클 수 있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 월지 같은 경우, 시지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가 작용하기가 쉽고, 특히 이제 이렇게 시지에서 작용할 때는 을해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자식 자리고 하니까, 을목은 겁제인 거예요. 겁제가 와서 자식 자리인데 지지에서 천간은 비가 되고 지지는 충하니까 자식궁이 움직여요. 자식궁이 움직이는데 을목 겁제를 갈고 움직이기 때문에 자식이 돈 쓰러 다니는 거예요. 자식 공부시키느라고 돈 들어가는 거예요. 자식이 해외 연수 가요. 엄마 돈 좀 대주세요 하고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나쁘다 좋다는 나중에 따져보면 되는 거야. 그런 현상이 어떻다?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머지 주변 상황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기해생, 돼지띠의 그 갑일간 같은 경우, 모든 일간들이 기해생이 될 수가 있죠. 돼지띠가 59년생이 될 수가 있는데, 항상 이렇게 연주가 뭔가 천간지지가 움직일 때는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인맥이나 관련성이나 기반이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변화될 일이 생깁니다. 뭐 이렇게 전화번호부에 있는 연락망을 정리정돈한다든지 뭐 이런 거, 과거와의 인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중단하고 단절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새로운 인연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연월일시 공성간의 해석을 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시간이 걸리는데. 갑자가 이렇게 을사를 보죠, 그렇죠? 똑같이 여기까지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다 공통적으로 봤던 내용도, 그렇죠? 근데 자를 보면 이거는 인성이고, 그렇죠? 인성이고 이거는 식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전 시간에 자사를 볼 때는 합도하고 합절도 합니다. 합절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쓸 때는 야놀자가 되는 거지. 겁지가 와가지고 공부만 하는 선비 같은 간목한테 와서 야 재미진 거 있으니까 놀이 가보자, 뭘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돼. 나는 내 페이스를 조절할 거야. 이런 것도 되는 거죠. 원래는 수국하니까. 근데 지지에 있는 뭐가 강해요? 화토가 강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게 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그러니까 제극인 상황도 어때요?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수가 공부만 하고 외길 가고 자기 어떤 이 방향성만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자극을 주는 그런 운이기도 한다. 자사는 비교적 작용력이 좀 약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을사의 유혹이 강하기 때문에 그동안 뭔가 간목이 자수, 인성, 정인을 썼다라고 하면 자기가 뭔가 학문이나 뭔가 전문 분야나 뭔가 인성을 위주로 하는 분야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재성하고 식신하고 반응을 하기 때문에 뭔가 좀 가벼운 일탈이라든지 아니면 자수하고 재성하고의 이러한 결합이잖아요. 또 사화는 재를 생하는 근원, 뿌리, 원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전문직에 있어서 공부만 하던 사람들이 뭔가 을목의 제안에 따라 가지고 겁제의 제안에 따라서 뭔가 새로운 신사업을 한다든지 새로운 어떤 그 터닝 포인트를 가지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파는 거야. 응?
문서 팔아가지고 뭔가 자금을 댄다든지 이러한 약간의 일탈 행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교적 수생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욕정인이잖아요. 깔고 있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수생목의 에너지는 있는데 욕정인의 성향도 있죠. 그래서 근성이나 나를 생받는 유지 성분이나 이런 건 있는데 항상 일지의 욕폐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관성이나 어떤 지속성이나 이런 거를 담보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혹시 과도한 일탈 같은 거는 좀 유념을 하거나 조심을 하면 좋습니다. 자수가 개수를 만나면 합이 되니까 그렇죠. 무토 중에 이 사중에 무토의 편제하고 편제를 내가 자중에 개수하고 잡겠다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나 투자도 되는 거예요. 정인이니까 어디 구석진 데가 아니고 사화도 번화가고 시장이라고 했어요. 강남의 번듯한 데에 피 주고 을목이 소개했잖아요. 그렇죠? 피 주고 그거 무리하게 해서 잡으려고 하는 거가 될 수도 있어요. 강하게 문수하고 움직인단 말이죠. 공부하는 사람은 좀 자기 중점이나 어떤 이런 중심을 잡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시면 되고 비교적 그 수생목을 받기 때문에 다른 주가 조금만 이렇게 가세를 하면 화기를 잘 쓸 수가 있단 말이죠. 화를.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긍정적이 될 수가 있겠다. 이 갑자일주가 을사년을 맞이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사화에 내가 개수가 폐되고 절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극인 상황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극인 상황은. 그러니까 제극인이라고 하는 거는 편제하고 자수하고의 그러니까 갑자가 마마부이잖아요. 남명, 여명에 따라서 다른데 아니면 배우자 자리에 엄마가 딱 뭐가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편제하고의 이런 극합 관계이니까 고부 갈등 같은 거, 여명 같은 경우는 있을 수도 있겠다. 재성이 와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추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갑자일주는 화를 잘 쓰는 경우라면 아주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갑자가 지켜야 되는 본분을 벗어나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갑오년은 뭘 들어갑니까? 일지를 충한단 말이지. 충하잖아요. 그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내가 벌렸던 행위, 그 속에 들어있는 돈, 이게 일지를 움직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임계치를 넘어가 버리면은, 아니 왜 당신은 엄마 편만 들어 하면서 병오년에 일지가 자리를 비울 수도 있겠지. 아니 그대로 봐요. 그대로. 어려워요? 그대로 보시면 되지. 그러니까 항상 제가 저는 나머지 운을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2년 간단 말이에요. 2년. 미년에는 잠이 천이니까 2년 집 나가고 3년째 들어오는 거야. 신자진하고 하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상담할 때. 사람 1년만 살고 그만둬요? 아니잖아요. 운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원구가 들어온 운하고의 근데 을사는 뭐예요? 생지니까 사오미의 사유축의 시발점이니까 뭔가의 시작점이 된단 말이야. 다 사람들이. 갑진년은 마무리점, 귀결점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빨리 가야 되겠네. 이거 참 재밌긴 한데 갑인 을사를 보면 그죠? 여기까지 똑같죠, 그죠? 똑같아요. 근데 지지가 어때요? 지지가 인사 이걸 천이라고도 하고 천은 이걸 해라고도 하고 상해라고도 하고 상천이라고도 하고 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형. 서로는 목생화의 관계인데 양목들이 서로 이렇게 생할 때 음목이 사화를 생하는 것은 아주 순조롭게 이렇게 생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자수가 묘목을 생하는 거하고 이렇게
자수가 인목을 생하는 거하고 이게 달라요. 이건 생이 안 돼요, 생이. 예? 형파가 되는 거고, 요거는 생이 순조롭게 되는 거예요. 해수가 이렇게 묘목을 생하는 거하고 해수가 인목을 생하는 게 달라요. 해수는 이렇게 생이 되는데, 인해합은 처음에 합이 되는데, 수생목으로 합이 되는데, 해중의 병화가 죽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결론이 안 좋은 그런 합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선합파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합의 형식으로, 생의 형식으로 이루어지지만, 나중에 이렇게 파로 이어질 수 있는. 근데 이 부분도 겉의 모습은 목생화인데, 같은 안에 있는 화들은, 그쵸? 화들은 서로 화를 만나가지고 화기가 승천하는데, 인중의 간목은 사중의 경금한테 잘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간목은 병화를 생하느라고 불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화가 궁극적으로 어때요? 다치는 거예요. 다치는 거. 그러니까 건강 요인 같은 것들, 이런 인자들, 그리고 이 일지는 갑인, 간여지동이잖아요, 그렇죠? 간여지동이고 이렇게 전진무태상이고 절이불굴의 상에 내가 한번 꺾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는다. 십천간 중에서 갑자 중에서 갑목일간 중에서 갑인일주 강하죠. 다 강해요. 다 갑술 정도만 좀 빼고 다 강한데 하늘의 뜻을 내가 땅에서도 이루리라 하는 완전히 천간지지가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갑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러질지언정 내가 꺾이진 않겠다,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지지에 연결되는 에너지가 아주 강한데, 성향이 강한데 어때요? 이렇게 형의 천내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1차적으로 내 건강 요인도 되는 거고, 이 인자가 내 배우자 요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재가 와서 나를 유혹을 했기 때문에 여기도 생하고 나도 생해요. 여기까지는 다 생이 돼. 근데 여기서 생하는데 어때요? 여기서 클릭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서로 반대한다, 질시한다, 서로 해한다. 이게 뚫을 천자거든. 서로 형한다. 그러니까 내 배우자하고 이렇게 상황이 조금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건강 요인이나,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인을 잘 썼을 때는 괜찮아요. 긍정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아니 여보, 그 너무 투자가 많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지. 그리고 그 투자해 놓고 뭐요? 그 일 하느라고 내 에너지가 확 다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자하고 뭔가 잔소리, 내 몸이 거기에 과로, 이래서 그러한 귀결이 어때요? 내 간목이 타버릴 수 있는. 그렇다고 내가 간목일간이 물러서요? 중도에 포기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형국으로 형성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쨌든 이 설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이렇게 화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렇죠? 뭔가 이 신을 좀 약화시키든지 해를 좀 잡아주든지, 이런 에너지들이 있는 경우가 좀 긍정적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좀 겉으로는 내가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같이 움직이는데, 실제적인 상황으로는 조금 결론은 불리함,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정도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그러니까 갑인일주들도 어쨌든 뭐 신앙 신강을 떠나서 내가 이렇게 그 설을 인목으로 뚜렷하게 감당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화나 이런 오화나 이런 게 들어오더라도 설을 일단은 감당을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이 화를 긍정적으로 뚜렷하게 잘 쓰려면 수목에 의해서 내가 설을 좀 기뻐하는 이런 구조일 때, 근데 항상 주변 상황이 이렇게 인이나 신이 됐을 때는 내가 인사신에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때요? 형적인 상황이나 시비구설이나 질병이나 서로 간의 분란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궁성 간에 있고 또 어딘가에 복음이 있거나 어딘가에
있다라고 하면 그걸 겁재가 가져온 상관 때문에 그걸 비롯해서 내 팔자가 동하고 움직여가지고 각 육친 간에 궁성 간에 불협화음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소진이 되고 나도 심신이 피곤해지고 뭔가 그렇죠? 이런 형상으로. 그런 와중에 어쨌든 이런 글자들은 형이 또 충을 수반을 하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왕래하면서 오며 가며 그러한 뜻밖의 내가 이렇게 예기치 않았던 그런 충돌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도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네네? 오가? 뭐가 있어야 그게 좀 조절이 되는 수가 있으면 좋죠. 수가. 자수나 해수가 있으면 좋습니다. 자수나 해수가 있으면. 조절을 하겠죠. 그렇죠? 조절한 화를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공통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이제. 진하고 사하고의 관련성은 그냥 목생, 그러니까 화생토의 과정이니까, 그렇죠? 자, 간목이 청룡이고, 백호고, 편제를 뚜렷하게, 여기도 을목이 있는데, 을목이 올라가죠. 다른 일주, 간목 일주보다 그 겁재에 내가 뭔가 쟁제하고 에너지를 뿜어내려고 하는 성향이 다른 간목보다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이 간목이 갑진년 복음을 겪고 나왔기 때문에 더 그런 거지. 더 니즈나 욕구가 강한 거예요. 바로 올해가 갑진년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니까 내가 거기에 얽히고 매이고 묶이고 이래가지고 답답한 형국이 될 수 있단 말이지. 근데 이게 을목이 튀어나가지고 사달고 왔으니까 옳다구나. 왜냐하면 나는 내가 직접적으로 목극토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진중에서는 이미 을목 겁재가 무토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뭔가 이거를 해결하고 해소할 만한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없었어. 만약에 원국에 그런 구조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근데 세운에서 사가 들어오니까 사는 식신생 재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갑진일주한 때는 뭔가 본인이 꿈꿔왔던, 갑진년까지 꿈꿔왔던 뭔가의 스타트를 끊어나가는 시점이에요. 아주 좋죠. 아주 긍정적이고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왜? 내 편제를 나는 내가 목극토로 해가지고 그렇죠? 직접 극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형국인데 이게 생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갑진하고 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조우로 보느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진하고 사는 사가 진을 보든 진이 사를 보든 처음에는 서로 간에 이렇게 그 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외면의 모습은 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는데 갑술보다는 좀 덜하지만 이 사화가 진토를 생하느라고 그러니까 밖에서 온 겁재의 생산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화기가 소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진이 위너는 되는데 이렇게 그 을사의 존재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소진시킬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게 막 뚜렷하게 드러나진 않는데 특히 이런 수레가 있는 구조들은 한번 좀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항상 진행이 이게 식신생재니까 뭔가 결실을 보고 결과를 보고 이게 만약에 재물을 취하고 이게 신자진 인성고니까 뭔가 문서재산, 권리재산, 뭐 특허재산, 인허가재산 이런 거거든요. 부동산 재산. 그러니까 갑술이 추구하는 편제하고 갑진이 추구하는 편제 성향이 다른 거예요. 특성이 그렇죠? 그러니까 편제니까 일확천금이나 이동성 재물 취하는 거는 똑같이 맞는데 이미 진은 수의 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는 인성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성향이 진중에 그렇죠? 진중에 을목도 가지고 있고 이런 형국인데 이게 드러났기 때문에 아주 성향이 기회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여기도 과하게 되면 최종적인 거는 이렇게 그물에 걸릴 수 있다. 묶일 수 있다. 그렇죠? 그래도 긍정적입니다. 잘 쓴다라고 하면 병호 정비로 가니까 특별하게 그 뒤에 어떤 그 내년 하반기에 약간 겁재하고 그런 어떤
겁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산 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나도 있으면 상관없는데 어딘가에 병화가 있거나 정화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게 을사에서 1년짜리를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조금 그런 부분은 내가 좀 양보하고 이해하고 이럴 필요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올해도 그 진진이 자형에 걸리고 내년까지도 라망 에너지가 있으니까 어딘가에 술자나 해자, 대운에서 수레에 한 글자가 이렇게 나머지 글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꼭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라망은 다른 게 아니고 문지방 넘어갈 때 조심하라요. 잘 진행이 되는 듯 하다가 탁 걸리는 거예요. 의외에.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는 괜찮은데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갑진이 청룡의 상이니까 이게 좀 포부도 크고 사이즈도 크거든요. 좀 사이즈를 조금 조절해가지고 목표치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갑진일주는 을사만 단독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아주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신하고 이제 을사인데요. 겁재가 이렇게 그 식시 상관을 갖고 들어오는데 이제 갑신이 되면 일간의 모습은 이게 절지 앉아 있잖아요. 절지고 평관이고 평관의 글자인데 해묘미띠 같은 경우는 이건 평관이면서도 이게 겁살이 되니까 겁살이 되고 사유축생 같은 경우는 망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신금이 남명이 됐든 여명이 됐든 남명은 내 자식이 그러니까 내 처자가 여명은 내 남편이 그렇게 평관 역할, 겁재 역할, 망신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을이 들어와가지고 갑이 이렇게 동하죠. 동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이렇게 합을 한단 말이에요. 육합. 그러니까 처음에는 합을 타고 들어와요. 합을 타고 들어오는데 아까 합동한다고도 말씀드렸죠. 그렇죠? 뭔가 이걸 계기로 해서 이걸 원인으로 해서 신이 반응하고 작동하고 작용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식신이 합사를 하니까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면 내가 차고 있는 관이 길하게 반응을 한다예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게 이제 부정적이라고 하면 합에 의해서 부정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겁재가 그렇죠. 겁재가 사화를 달고 들어오는데 지지에 합이라고 하는 거는 삼합이나 육합이나 반합이나 암합이라는 거는 외부 요인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이기도 하고 십성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일지에 있는 에너지가 합에 의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도 돼요. 인 앤 아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기준점은 뭐냐? 갑신이 어린애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청년, 이게 총각이다. 그럼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비어 있으니까 신이 사가 들어오면 외부인자가 들어와가지고 그게 인연이 무엇이든지 간에 근데 사중에 식재관이 있으니까 더 강하지 그게. 겉으로는 식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안에서는 그런 인자들이 다 있으니까 그게 강하게 들어와서 사신하고 긴밀한 합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없을 때는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있어. 그러면 사신이 합을 하고 들어오기도 하지만 있는 신은 어때요? 사를 보고 견눈질을 하기도 한단 말이지. 어딘가에 또 형충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 그게 계기가 되고 원인이 돼가지고 깨진다, 얼그러진다, 주변이 시끄럽다 이런 걸로 귀결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을사도 정관을 가지고 관을 가지고 있고 갑신도 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신 입장에서는 남명이 됐든 여명이 됐든 어쨌든 이 편관이니까 편관은 양대 양으로 극을 하니까 극이 강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간이 프레셔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어쨌든 을목이 가지고 여기도 편관이 있는 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 을목도 신중에 경금하고는 본인도 합을 하고 본인도 합을 하죠. 그러니까 안에 관끼리에 이렇게 얽혀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게 또
합으로 연결되고 이러니까 특히 갑신일주는 이게 동해서 가만히 있는 경우하고 동하면 본래도 원래 에너지가 이렇게 절하고 극을 하는 에너지인데 그래도 신중의 임수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절처봉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동하면 그러니까 충해도, 인해도, 충해도, 합해도 동하면 이게 일간을 극하는 작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지. 일간이 그걸 기화로 해가지고 더 스트레스 받고, 더 이렇게 프레셔에 놓이고,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남명은 직장에 대한 부분, 자식에 대한 부분, 여명은 뭐 관이나 직장이나 아니면 뭐 이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을목이 등나 반갑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리고 지지로는 육합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내가 좀 뿌리치기 힘든 이런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날 수 있지만 그러한 이성 간의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유념을 좀 하면 좋겠다. 인시가 되면 병인시가 되거든요. 병인시가 되니까 합충이 형이 인사신 3형이 일어나니까 인시 같은 경우는 그런 다 움직이죠. 그렇죠? 일시주가 다 움직이니까 그게 계기가 돼 가지고 합이 계기가 돼서 일시지의 처자식 자리 일시궁이 충으로 발동이 되니까 그렇죠? 그게 다른 별리나 어떤 이런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딱 재까지만 쓰면 괜찮아요. 이게 사중에 경금까지를 가면 그게 사우미가 가물목일간한테는 관이 약해질 때란 말이에요. 관이 약해질 때니까 관이 약해진다라는 건 뭐예요? 관의 작용력이 직장이나 배우자의 작용력이 행세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부족해진다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가불목일간들은 내년에 유혹이 많이 있을 수는 있지만 좀 조절하고 절제하고 자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직장도 가급적이면 안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상관이 들어와서 결국 화가 들어와서 관을 극하고 제끼는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일단 화를 잘 못 쓰는 구조라고 하면 스테이, 일사전에 움직이지 말고 스테이로 가는 것이 이렇게 수성 형태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내가 일지에 관을 깔고 오기 때문에 그러한 겁제 유혹, 그렇죠? 이것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고하고 이제 을사를 보면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렇죠? 똑같은데 특이한 구조가 을사도 상관이고 가보도 상관이에요. 을사도 상관이고 가보도 상관인데 특히나 가보일주 같은 경우는 원국에 수가 없을 경우에는 을사의 유혹이 치명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똑같이 상관을 생각하기 때문에 설이 과하게 이루어져요. 설이 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불타올라서 재만 남는 그런 형국에 이르기가 쉽다라는 거죠. 흔히 이렇게 육식간지를 가지고 제가 좀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12개씩 나누기도 하고 생극으로 나누기도 하고 10개씩 해가지고 갑자순, 갑술순, 갑신순, 갑오순, 갑진순, 갑인순 이렇게 6개의 순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방을 추출해내기도 하고 이런데 일단 식상으로 보면 어떤 상관으로 성향으로 보면 천간이 똑같이 지지를 생각하고 그렇죠. 지지를 생각하고 여기도 생을 하죠. 똑같이 그래서 그러니까 합심을 해서 생을 하는데 나는 오중에 기토하고 안명합을 하면서
병정화로 이걸 열심히 생하는 거예요. 근데 생하는 수단이 상관이기 때문에 이 상관을 나의 행위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건데 이 오는 이게 탕화지기도 하고 일간한테는 홍염이라고도 해요. 똑같이 목화 통명의 그런 형상인데 설기가 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지. 근데 현상적으로는 오화의 상관을 쓰고 있다가 다른 형태, 을목이 들어온 사화의 병화니까 내가 평소에 쓰던 거에 나는 상관만 썼는데 식신 형태의 유혹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왔던 하고 있는 분야의 변화나 어떤 변경이나 변통이나 이런 걸 가져갈 수 있어요. 겁제야 제한에 따라 가지고. 왜냐하면 사오면 사오미의 형국이 되니까. 근데 간목도 빨려 나가고 을목도 빨려 나가니까 그게 브레이크가 안 걸리면서 확 타오를 수가 있지. 그런데 결론은 이 구조는 갑사는 뭐가 돼요? 병이 되고 을오는 생이 된단 말이야. 겁제만 이롭게 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칫 원국의 조절하는 브레이크 작용이 없을 때는 남 좋은 일만 시키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렇게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특히나 간목일간한테는 필요합니다. 여기야말로 다른 쪽에 어떤 목의 뿌리라든지 수기가 없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는 가불목이 있어도 결국은 이런 사후화를 생하느라고 빨려 나가니까 지지에 진토나 축토 같은 경우에 이게 좋습니다. 근데 사후화 같은 경우는 이걸 화치승용이라고 해서 화가 많을 경우에는 진토가 잘 이렇게 흡수하는 이런 형국인 거예요. 그래서 축토보다는 훨씬 쓰임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지에 진토가 있다든지 아니면 차선으로 축토가 있다든지 아니면 해자수가 있다든지 이러면 충분히 을목하고 그래 서로 그렇죠. 서로 이거는 융합이 되는 거예요. 융복합이. 나는 상관으로만 썼는데 상대도 상관을 쓰는데 뭔가 서로에는 또 다른 내가 갖지 않은 또 다른 재능 발휘니까 그거를 발견해서 서로 시너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조절해주는 인자가 원국에 없다라고 하면 그냥 시도만 하다가 그렇죠? 애만 쓰고 힘만 쓰다가 그냥 일간은 소진돼 버리는 이런 형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간 입장으로 보면 을사는 1년짜리로 가니까 그런데 일간이 상관을 쓰니까 상관은 어쨌든 폐인이 되거나 재성으로 순화되지 않으면 이 상관은 참 다루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예요. 존재예요. 특히 일지에 이렇게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그런 속성 성향이 강한데 사오미로 가고 또 사의 식신요니까 오하고는 서로 합해가지고 그 기운이 더 확대되고 확장된단 말이에요. 사오미 방국의 어떤 형국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간이 뭔가 이렇게 그 상관의 그 설기가 과해져서 상관이 조절되지 않고 과해지면 위법, 탈법, 시비, 구설, 분란, 주변과의 불협함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나 구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특히나 이렇게 구조들이 어딘가에 경신금이 있단 말이에요. 경신금이 있으면 이미 내가 원국에서 상관 경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관 경관을 하고 있어요. 원래 구조가. 그런데 이렇게 상관운이 강해지거나 또 상관을 생하는 일간의 힘이 강해지거나 이럴 때는 그러한 경우들이 어때요? 아주 더 치명적일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원국의 관을 안 보고 있으면 상관이 강해서 그냥 내가 가서 뭐 밤에 그냥 나 혼자 산책 다니고 운동하고 힘 빼고 취미 활동하고 여행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상관이 강한데 상관이 뭔가 목적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원국에 관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야.
운에서 이렇게 사오미에 상관이 강해질 때는 이 사람이 가서 어디 가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관하고 시비거리가 생기는 거지. 요즘에 관하고 시비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어디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그런 거는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비거리가 되려는 게 우습게 되는 거예요. 어디 식당에 가서 뭐 이렇게 주변 테이블하고 이렇게 뭔가 술 먹고 나서 시비가 걸린다든지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히나 병호일주는 상당히 운을 제한적으로 쓸 수가 있다. 과도한 설기를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단 이렇게 스퍼트가 되니까 아주 이렇게 집중적인 에너지가 되니까 내가 어떤 창자 활동을 한다. 이게 목화통명이잖아요. 을사도 목화통명이고 갑오도 목화통명이니까 그걸 해서 어떤 집중적인 을사병호 정미에 뭔가의 창작이나 창의나 어떤 발명이나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집중적인 에너지를 쓸 때 이걸 이성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유리하죠. 유리할 수 있어요. 내가 몸이 피곤해도 힘들어도 그 에너지가 몰입이 되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걸 내가 말과 행위와 뭐 조절되지 않게 내 걸 드러내는 이런 걸로 쓰려고 하면 그거는 상처뿐인 영광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갑오는 이 경주마거든요. 그렇죠? 뭐 갑오, 경주, 뭐 경호, 뭐 갑병, 병화, 적토마, 무, 야생마, 임, 뭐 오추마, 검은 말이니까 경호, 백마 다 그런 역마성 인자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오화가 이 그 탕화의 모습도 되니까 이렇게 주변에 이 그 자극되는 에너지에 의해서 뭔가 안에 응축되어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폭발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설을 감당을 못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이 특히나 지지에 현간에 화가 많아가지고 일간이 분목되는 구조들은 어렸을 때는 AD HD 또 성인 돼서도 성인 그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실제 을사에는 아주 좀 조심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내가 그런 쪽에 기운을 설계하다 보면 내 자신의 일간의 에너지가 완전히 이렇게 이제 소모될 수가 있다. 사화를 만나가지고 을사는 항상 유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화사니까 버드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하니까. 근데 여기는 그냥 진로를 변경하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왜냐하면 좌우묘에는 사화는 이렇게 막 이렇게 오화를 향해서 오화의 정점을 향해서 막 다양하게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막 8차선 대로 같은 거예요. 8차선 대로가 어딘가 모아져 가지고 인터체인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아진 에너지가 정화인데 오화인데 그거 전까지 막 펼쳐지는 거거든. 해수도 그런 거예요. 해수도 자수로 이렇게 뭔가 하나의 수로 통일되기 전에 막 이렇게 펼쳐 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 나는 내가 좌우묘의 왕지로 이렇게 뭔가 하나의 그러한 접점을 가지고 있는데 사화가 와가지고 그걸 한번 외연을 확장해봐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지 말아라. 그냥 자기 자리를 좀 지키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이렇게 좋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어쨌든 아까 이제 갑신이나 뭐 이런 일주들이 항상 원국의 이제 갑을목 기준으로는 경금이 사중 경금도 관의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자칫 그렇죠? 자칫 항상 이렇게 을사가 와가지고 을사가 불이래매요. 불이래매. 근데 불의 원조는 오한 거야. 맞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망신이거든. 이게 불의 망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면성이 다 있는 거예요. 잘 썼을 때는 을목의 어떤 힘을 같이 연대를 입어가지고 확장성이 넓어지고 다양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고,
긍정적일 수 있지.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뭔가 품목 하나만 가지고 지금까지 승부를 해왔는데 시장에서는 다변화를 원해. 그럼 을목이 와가지고 그걸 제공을 해주니까 긍정적인 거예요. 근데 그 다변화를 내가 감당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 을목만 좋게 해주는 거지. 나는 병들고. 그리고 망신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글자 그대로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천간이 보는 모습, 지지가 보는 모습. 을목이 갑오의 내면을 보는 모습. 그렇죠? 이런 것들. 근데 전체는 사오의 동류의 모습이니까 겉의 모습은 특별하게 안 좋거나 이런 건 없는데 너무 설기가 과해질 수 있다. 이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갑술에 이제 을사가 들어오면 이렇게 끄는 이제 해석을 다 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술토가 보면 겉의 모습은 식신이 생재를 하죠. 그렇죠? 생재랍니다. 일간이 놓고 있는 모습은 편재로 놓아 있는 거예요. 편재로. 그러니까 갑진 편재하고 갑술 편재는 다르죠. 이미 갑술은 가을토가 되고, 그러니까 갑진은 같은 나무라고 하더라도 봄산에 물기 머금고 을목 개수 있는 만화방창한 동산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간목인 거예요. 막 파릇파릇 뭔가 생장점을 지향을 하는 게 간목인 거고 갑술은 안 그래요. 갑술은 다 추수 끝나고 낙엽 떨어지고 어때요? 같은 산인데 요 간목은 그러니까 요 갑진은 지리산의 낙락장손이고 여기는 저기 어디 설악산에 울산바위 앞에 있는 낙락장손인가 모양새가 다르지. 잘하기만 하면이야 여기가 멋들어져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술은 양지로 놓이고 현실적인 어떤 그 재물의 취득이나 이런 형상들은 갑진이 더 높아요. 갑술은 양지라는 거는 뭔가 보살피고 양육하고 육성하고 케어하고 교육하고 이런 에너지예요. 왜냐하면 지지가 인호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식상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지 내에서 신금하고 정화가 상관경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명이 쓰기에는 좀 쉽지가 않아요. 여명이 쓰기에는. 대신에 내 활발한 그런 사회 봉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지. 내가 편재를 가지고 그러한 어떤 형상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그런 사업적인 인자가 있는데 다 지금 갑진이 됐거나, 그죠? 뭔가 토들을 생하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죠? 생하고 들어오니까 긍정적이에요. 일단 식신생재를 하는 거니까 이 재를 내가 잘 써야 될 경우는 근데 재를 내가 이미 일지에 깔고 있기 때문에 내 기본적인 성향은 모든 걸 다 재로 귀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일지에 무슨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 이 사화가 그렇죠? 이 사화가 생을 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생의 모습으로 들어오는데 이 글자가 이게 인묘도 하고 우리가 이것을 다른 신살로는 원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원진이라는 거는 사중에 병화는 신중에 신금하고 일단은 합을 하죠. 생하고 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합을 하는 그러한 형태인데 술중의 정화는 사중의 경금을 또 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합했다가 밀쳐내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생이 되는데, 그러니까 생이 표면적으로는 되는데 이 화가 인묘가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잘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을사의 생산수단을 을사의 긍정적인 작용력을 나중에 가서는 답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답답하게. 더더구나 이 을목은 병무을은 이렇게 술토에 어때요? 이렇게 인묘를 시킨단 말이지. 을사. 그러니까 결국은 을사가 와서 술토를 잘 쓸 경우에는 도와주려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결국은 을사 자체의 작용력을 제한을 시키더라. 그리고 나는 그거에 자극에 의해서 어떤 그 원진의 상황인데
원진의 상황인데 여명 같은 경우는 내 일지가 술토인데 사화 같은 경우는 식신이니까 그렇죠. 자식이 된단 말이에요. 자식이. 예. 그러니까 자식하고의 어떤 그 원진. 그리고 어딘가에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이 사화가 들어가면 병화도 같이 끌려 들어갑니다. 지지에서 끌려 들어가니까. 그러면 내 식신이 인묘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내가 식신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외부와 연결되는 식상은 이렇게 그 에너지 연결 교량이 되는 거예요. 수단이. 그래서 수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 요인, 활동 요인. 이걸 편인 도식이니까 밥상 엎어진다 해서 수명성이 이렇게 끊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질병 요인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 무술일주라고 하면 인성이 들어가니까 인성이 이 그 편인이 들어가는 거니까 내 심리, 마음, 정신 상태가 들락날락하는 거니까 마음 갈피를 못 잡는 거지. 근데 여기는 간목일간한 때는 식신이니까 자식 관련 원진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거지. 그러므로 해가지고 일지 자리는 내가 어쨌든 내가 내면적으로 쓰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내가 원진 상황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화기가 급속도로 빨려 들어갔다가 또 원진에 의해서 충에 의해서 나오기도 해요. 이게 들락날락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인자들을 잘 쓰면 술 중에 신금은 토굴 속에 동굴 속에 촛대 위에 정화를 피워놓고 있는 형상인 거예요. 그 촛대하고 사중의 병화가 합을 하기 때문에 동굴에 불 밝힌다 형상이 되는 거지. 해석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쓰면 심리치료, 할인, 뭔가 이렇게 이타적인 거 이런 거를 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걸 내 원국에서도 이걸 잘 못 썼을 때는 그냥 내가 들락날락 하는 거야. 일관성 담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죠. 심하면 예민하면 뭐도 보인다? 귀신도 보인다. 그게 원진의 귀문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글자들입니다. 이런 글자들이 뭔가 남들이 갖지 않은 특별한 재능이나 특별한 에너지를 팔자내에서 촉발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강한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에너지들을 가졌으면 그러한 쪽으로 내가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가 조금 완만하게 조절이 되는 거지.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고. 이런 거를 업상대체, 물상대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 모습은 좀 긍정적일 수 있다. 목생화의 모습이니까 겁재가 나를 와서 도와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 내면적인 모습은 내가 다 끌어들여서 내 치마폭에 묻으려고 하는 내 땅속에 묻으려고 하는 욕심 성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상대를 그렇죠? 상대를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했던 상대한테 피해를 끼칠 수가 있는 거죠. 공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성향. 그래서 최종에는 원진 상황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구조들이 주변에 그렇죠? 뭐 연주, 월주, 시주, 또 대운 이런 게 어떻게 관여하고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은 그 일주별로니까 일주하고 오는 운만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대로 주별로 어때요? 확장, 연결해서 이렇게 썸을 해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유추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간목일간 같은 경우는 목일간이죠. 목일간 같은 경우는 을사년이 어떤 그 변화의 티핑 포인트, 전환점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에너지가 같이 교류되고 교차되고 중복되면서 희기가 불분명했었는데 이렇게 을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갈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을사 기준으로 해서 화기가 좀 과해지니까 목은 일간 자체가 화를 생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생이라는 에너지는. 왜냐하면 생이라는 거는 본능 에너지니까. 사람은
생을 지향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사는 거지 죽으려고 사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어떤 팔자 내에서도 일간이 생한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간의 생에 연결된 글자들이 지지로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게 또 병으로 뜨고 정미로 뜨고 어떤 형태로 뜨는 게 3년이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하게 이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데 그게 지나침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수위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만약에 나한테 그러한 수가 없다, 목이 없다. 그럼 도서관 좀 잘 가시고, 도서관 많이 가시고, 템플 스테이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하시고, 그 인성을 내가 이렇게 발휘하는 게 뭐겠어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하시면 돼요. 그런 쪽으로 내 마음 추스리고 다스리는 쪽으로. 근데 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운을 그대로 흘러가지고 쓴다라고 하면 결국은 타가지고 나만 재만 되는 거지. 재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국에 조절되는 구조가 있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단 간목이 겁재를 달고 들어오니까 겁재하고의 너무 과도한 경쟁이나 이런 거는 조금 조심을 좀 하시면 되겠다. 오늘 좀 을목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좀 너무 지나기 때문에 을목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예, 마치겠습니다.